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요. 오늘 오전에 이제 제너럴 세션 때도 많은 그 좋은 연사분들께서 각사의 저희 회사와 코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오후 세션에서는 3개 트랙으로 나눠지면서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이 트랙 2에 대해서는 이제 가상화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작 전에 뭐 깜짝 좀 그 환기 차원에서 간단한 퀴즈를 하고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고 오늘 하루 전일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회사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쪽 끝에 남자분. 잘 안 들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 그렇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입니다. 축하드리고 이따 끝나고 오시면 선물 드릴게요. 세션 끝나기 전까지 2번의 퀴즈를 더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졸리시더라도 집중을 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세션을 준비한 제목은 SBS에서 인기를 방영 중인 정글의 법칙, 아마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발돋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이 가상 보안 시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어떤 솔루션을 발굴해내면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가장 많은 하이퍼바이저 벤더 분들과 코업을 하면서 이 솔루션들을 개발해내고 있고 또 상호 유연하게 그런 시스템 운영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입각해서 좀 제목을 좀 이렇게 환기차 만들어 봤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플랫폼 내에서 과연 어떻게 보안을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한두 번씩은 또는 아주 딥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어떤 데이터 센터 구조를 뛰어넘는 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에 어떻게 보안을 접목하는지, 즉 어떤 시큐리티에 대한 챌린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가지고 있는 가상 방화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중에 뭐 전 플랫폼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는 뭐 VM웨어와 시트릭스, 최근 하이퍼 컨버지드로 극대화되고 있는 누타닉스 솔루션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는 뭐 오늘 오전 세션에서도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 이 최근에 뭐 글로벌하게 핫하죠. 그래서 AWS와 관련된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논리적 환경 내에서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고객사 내의 트래픽을 보안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챌린지 제목은 뭐 그럴싸하죠. 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고민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데이터 센터 방향에 대한 많은 고민들의 큰 숙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보안 관점에서 외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 방화벽 또는 독립적인 보안 제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단부에 위치한 가상 호스트들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VM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트래픽을 처리할 것인가. 아마 레거시 관점에서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보안을 필요 없어, 아예 없이 그냥 쓰시는 방법.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찜찜하다, 그래서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방화벽으로 트래픽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래도 고민해서 서비스 VM, 개별 VM들의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설치해서 그래도 우리는 보안에 어떤 최적화된 안정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구조로 많이들 운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센터의 변화를 보게 되면요, 이 시시각각 고도화돼서 변하는, 그리고 고성능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하이퍼바이저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의 트래픽 처리 환경을 어떻게 발빠르게 쫓아갈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그 논리적인 환경에 흐르는 트래픽을 내가 어떤 트래픽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맡고 있는지를 가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보고를 받고자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외부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닉의 소요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세그멘트별
네트워크에 대한 리소스가 불필요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진화된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기본 대전제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상 방화벽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버추얼라이즈드 엔진 파이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요즘 대세인 그 온프라미스 환경과 퍼블릭을 묶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상 플랫폼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멀티 하이퍼바이저 벤더들의 제품군과 코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불과 4, 5년 전, 그리고 5, 6년 전, 10년 전, 20년 전을 거슬러 볼 때 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하이퍼바이저 시장은 저 수준에 머물렀던 기술에서 지금 네트워크 가상화, NFV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도화되는 관점 가운데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레거시 수준의 방화벽을 이 가상 공간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못 타는 것처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VM웨어서부터 오픈스택, 그리고 시트릭스, MS 하이퍼V, 그리고 시스코 ACI까지 다양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제품군에 저희 가상 방화벽이 물리적 제품의 똑같은 OS를 사용해서 접목시켜서 연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MS 에이저 환경에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과 동일하게 똑같은 제품군이 리모트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존에 설치가 돼서 게이트웨이 형식으로 인, 아웃되는 모든 트래픽을 처리하게 된, 이 처리 가운데에는 단순하게 방화벽 수준뿐만이 아니라 레이어 7의 기본 엔진파이어를 탑재하고 있고요. IPS,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파이웨어, URL 필터링, 그리고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까지 APT 공격 방어를 커버하는 명실상부한 그 통합형 차세대 보안 서비스를 가상 환경에 접목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첫 장부터 되게 이렇게 이제 저희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희 하루 종일 세션이기 때문에 좀 많은 좋은 얘기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구성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저희 지사 그 부스 내에서 테스트 환경으로 많은 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VM웨어를 한번 만져보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VM웨어 제품군은 이미 워크스테이션 환경으로 윈도우 버전에서 많이 사용들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는 vCenter를 기준으로 EXSI 서버를 멀티플로 유지를 하시면서 가상 공간을 유연하게 동작하시는 방법론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NFV로 확장된 NXS 베이스로 해서 거의 멀티 환경의 호스트들을 하나의 호스트인 것처럼 대용량 통합의 그런 관점으로 많이 가상 공간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이 VM웨어의 NXS 관점에서 이제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있는 파노라마라고 불리우는 저희 중앙 집중형 컨트롤 머신을 바탕으로 해서 NXS 매니저와 상호 연동을 하게 되고요. 그 근간을 바탕으로 해서 멀티 호스트에 자동으로 가상 방화벽이 설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으로 설치된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미 설치된 방화벽을 기준으로 해서 50대가 됐건 100대가 됐건 이 파노라마라는 중앙 집중형 정책 통제 솔루션을 바탕으로 가상 호스트들을 바탕으로 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서비스 VM들에 대한 이동까지도 커버를 하면서 다양한 그 보안 정책 그룹을 통합형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가 VM의 NXS 매니저랑 연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샘플로 2개의 호스트를 그려봤지만 다양한 멀티 호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새로운 신규 호스트가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파노라마와 NXS 매니저의 컨트롤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럽게 자동화 VM이 생성이 돼서 실제 서비스 VM을 바탕으로 한 게이트웨이 방식의 아까 설명드린 차세대 보안 서비스를 그대로 접목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폴리시에 대해서도 NXS의 시큐리티 그룹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저희 방화벽 정책에서 그냥 불러다가만 쓰실 수 있게끔, 예전에는 레거시 관점에서는 가상 매니지먼트 따로 보안 관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했다면은 이제는 가상 호스트를 건드리는 NXS 매니저에서의 컨트롤을 그대로 저희 보안 제품이 수용을 해서
하나의 제품인 것처럼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용된 모든 호스트에 대한 VM 처리를 위해서 이미 설치된 호스트를 바탕으로 한 외부에 존재하는 방화벽을 기준으로 하는 노스 사우스 트래픽뿐만이 아니라 호스트 간의 트래픽 또는 호스트 내에 동작하는 VM to VM 간의 트래픽, 가장 중요하죠. 가상 공간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인 하나의 VM이 망가졌을 때, 어떤 머레웨어 감염이 됐을 때 그 호스트는 완전 다시 재설치해야 되는 그런 불문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점에서 개별 VM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처리를 완벽하게 보장한다는 관점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가상 방화벽의 컨트롤을 받겠다는 화면이 될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은 저희 파노라마라고 불리우는 중앙 집중형 이제 컨트롤 머신의 화면을 스크린샷을 뜬 겁니다. 파노라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퀴즈와 이제 상관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파노라마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VM웨어의 NXS 매니저와 연동할 수 있는 어떤 패스 값과 경로 값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반대로 VM웨어 관점에서 NXS 매니저랑 서드 파티를 연동하는 파트너 시큐리티 서비스 항목을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NXS가 가지고 있는 NXS 분산 방화벽에 추가적으로 우측 하단에 존재하는 그 파트너 서비스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보안 서비스를 가상 머신으로 연동할 수 있게끔 트래픽을 이렇게 리다이렉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VMware NXS 매니저 상에서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한 부분을 저희 제품에서 따로 또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만든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정보를 다이나믹하게 불러오는, 말 그대로 하나의 제품인 것처럼 불러오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방식처럼 가상 머신에서 동작하는 정책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안 서비스에서 정책 그룹을 개별로 설치했었던 부분하고는 이미 그 진화도가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보통 모든 관리자분들의 숙제가 이제 자동화 그리고 또 손쉽게 적용되는 부분을 많이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더군다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논리적인 공간 내에서의 트래픽 처리를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시적인 부분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줄지는 이 NXS 매니저와 연동된 저희 파트너 서비스로 등록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방화벽이, 가상 방화벽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하는 솔루션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정보를 지금 방금 자동으로 불러들여온 다이나믹 어드레스 그룹을 바탕으로 내외, 외내 또는 내부에 대한 방향성을 정의를 하시게 되고요. 그 각각의 라인별로 아까 소개해드린 차세대 보안 서비스, IPS라든지 안티바이러스라든지 IPS, URL 필터, 더 나아가서 랜섬웨어의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APT 솔루션까지 각각의 논리적 자원에 대한 트래픽 분기 과정 가운데 모든 전수 검사를 바탕으로 차세대 보안 서비스를 접목을 시켜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런 부분들로 마찬가지로 이미 우측 하단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안 제품을 동작 안 시키는 고객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물리적인 보안 장비는 필수적으로 노스 사우스 트래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가상 서비스를 운용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에이전트 방식이 됐건 기타 트래픽을 밖으로 빼내시건 아니면 저희처럼 진화된 보안 게이트웨이 장비를 사용하시건 반드시 보안의 어떤 솔루션을 접목시켜야 된다는 게 보안 밴드에 근무하는 저의 그 당부이자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편의성 뒤에 숨어 있는 보안의 그런 악성화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자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보안의 백은 없기 때문에요. 결국은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물리적 보안 제품과 그 하단부에 존재하고 있는 멀티 호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자동화된 보안 정책을 적용하시면서 가상 플랫폼에 연계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장표로 요약된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면요.
죄송합니다. VM웨어 관점에서 이제 NXS 환경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미 NXS 내에서도 분산 방화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 4 수준의 어떤 포트와 서비스 베이스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한 방화벽을 탑재를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악성 유형들을 분석해 볼 때 단순하게 어떤 포트와 서비스 베이스로 통제하는 수준은 이미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진화된 보안의 통제 솔루션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따로따로 동작한다는 게 아니라요. 서로의 역할을 분개하는 겁니다. 결국은 레이어 4 정도의 단순 방향성을 지향하는 정책은 VM웨어가 갖고 있는 NSS 파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레이어 4까지, 레이어 7까지 적용이 필요한, 그리고 APT 공격 방어까지, 그리고 다양한 보안 서비스까지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 적용이 필요한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상 방화벽을 각 호스트별로 접목시키셔서 보시는 레이어 7뿐만이 아니라 진화된 어떤 보안 통제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멀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유연한 모습을 적용시키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구성되는 어떤 세부 VM들을 따져볼 때요. 전 호스트에 존재하고 있는 VM들을 일일이 다 VM to VM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도 가지고 있지만 굳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트래픽에 대한 성능 저하를 발생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뭐 가장 바람직한 구성 요소로 저희가 생각하는 모습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티어 트래픽과 인트라 트래픽을 나눠서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앱존이라든지 웹존, DB존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 존과 존을 넘어 다니는 그 트래픽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진화된 보안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VM to VM으로 조금 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분산 방화벽을 상용하게끔 하이브리드 관점에서 서비스 접목을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평적으로 그리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웹존, 앱존, DB존을 나누는 그런 방법처럼 각자의 역할을 분기해서 과연 차세대 관점의 보안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 존에 대한 구분을 사전에 정의를 하신 다음에 분산 방화벽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방화벽을 차등 두어서 서비스 접목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만약에 뭐 고객사 환경이 확장이 돼서 호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때마다 관리자 뭐 유지보수 업체 부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호스트에 대한 새로운 뭐 정의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NXS 매니저와 저희 파노라마의 통제를 받아서 실질적인 VM 방화벽을 자동으로 인스톨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쉬운 그 확장성을 보장해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 시큐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제너럴 세션에서도 이제 VM웨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VM웨어 환경 내에 존재하는 파트너 서비스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차세대 보안 관점을 접목시킨다는 관점에서 그 분산 방화벽 내의 모든 정책 내에서 필요한 그런 정책별로 트래픽을 리다이렉션할 수 있게끔 서비스 접목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화면이 될 겁니다. 뭐 특별히 이제 NXS 6.1 버전부터는 이제 분산 방화벽 내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트래픽을 분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관리적인 관점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NXS 6.2 버전부터는 뭐 기존 버전 6.2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인아웃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인아웃을 디폴트로 이제 가졌다면은 새롭게 버전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인아웃은 디폴트고요, 아웃, 인 이렇게 이제 새롭게 방향성을 세분화시켜서 고객사 관점에서 방향성의 보안 정책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이제 더 그 접목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멀티 호스트를 유지할 때 꼭 호스트 대 호스트로 동작하는 트래픽 유형이 있을 거고요. 하나의 호스트 안에 VM 간에만 동작하는 트래픽이 따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사 환경에 맞게끔 차등을 두어서 접목을 시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이제 국내 환경에서 많은 특히 이제 데스크탑 가상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시트릭스와의 접목군입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시트릭스와의 그런 접목 부분은 크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네스켈러 제품군을 활용한 방법론과 아마존 환경 내에서의 접목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라고 보시게 되면은 호스트 기반으로 하이퍼바이저가 설치가 되고 그 위에 저희와 같은 제품군이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설치되는 모습을 VMW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트리스 제품군에는 아쉽게도 이제 아직까지는 젠 서버에 대한 연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제 네스켈러 제품군에 대해서만 네스켈러 SX 내에 멀티 논리적인 L4, L7을 구성을 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기반 위에 저희 가상 방화벽이 탑재가 돼서 탑다운 방식으로 트래픽을 분기시키는 그 가운데에 차세대 보안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 SX 11500 시리즈 이상 버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근간은 하나의 SS 박스 내에서 멀티 L4, L7을 구성한 상태에서 똑같은 방화벽을 개별져서 논리적으로 구분짓는 그런 모습,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보통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저희 제품군이 IGW를 바탕으로 트래픽이 인입됐을 때 상단 ELB와 하단 ELB를 바탕으로 동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보통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동작하는 그리고 저희처럼 나트를 처리하는 보안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터널 ELB에 대한 그 어떤 데스티네이션 정보를 실제 ELB가 도메인으로만 이제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IP 베이스로 매핑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현재 버전에서는 유연하게 접목시킬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아마존 환경에서 새롭게 진화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다수의 몇십 개에서 몇백 개에 달하는 서비스 ELB를 통합하는 방법론으로 이제 네스켈러 제품군이 아마존 환경 내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된 L4로 L7으로 하나의 박스지만 서비스 ELB의 숫자만큼 버추얼 IP를 연동을 해서 실제 서비스 포트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법론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모습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고객사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국내 올 6월 달에 국내 대형 엔터프라이즈 사업장에 이 환경으로 똑같이 글로벌 세계 리전, 아마존 세계 리전에 총 6개의 에이지스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동화된 방법론으로 지금 진화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이제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약해 보면은 아마존 베이스의 일레스틱 로드 밸런서를 바탕으로 익스터널과 인터널에 존재하는 이 로드 밸런서를 기준으로 저희 제품군이 인입돼서 퍼블릭 클라우드 관점으로 말씀드린 차세대 보안 서비스 APT를 포함한 차세대 보안 서비스로 보호막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근간의 서비스 관점에서 하단에 존재하는 서비스 ELB들을 통합형으로 수용하는 방법론으로 저희가 시트릭스와 코어를 하면서 이 네스켈러 제품군을 사용해서 함께 통합형으로 연동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한 박스에서 관리적인 축소 측면에서 멀티 ELB를 수용한다는 장점도 있을 거고요. ELB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마존의 어떤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인 오토 스케일링을 바탕으로 한 스케일 인 아웃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ELB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자를 구조로 운영하는 방식과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서비스 접목을 이제 많이 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아마 핫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이 트랙의 후반부에 실제 이제 누타니스의 그 SA 매니저분께서 방문하셔서 해당되는 솔루션과 저희 코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이퍼 컨버지드 시장을 거의 글로벌하게 탑으로 이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누타니스 솔루션하고도 저희가 이제 코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상 방화벽을 접목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누타니스 베이스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고성능 하드웨어 박스를 기반으로 VMware의 NXS 버전을 설치해서 그 가상 호스트와
가상 하이퍼바이저 업체, 가상 보안 업체가 통합하는 그런 모델로 많이 고객사 환경에 이제 접목이 됐었는데요. 최근은 이제 그 누타니스의 이제 아크로폴리스라는 하이퍼바이저를 생성을 해서 이제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으로 실제 자사 하이퍼바이저를 베이스로 한 클라우드 확장을 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KVM으로 전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프스테인 기반으로 적용되어 있는 가상 방화벽 모델을 그대로 누타니스의 그 프리즘 콘솔을 바탕으로 한 이제 서비스 접목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뭐 제가 이제 누타니스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오후 세션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떤 VM에 대한 배포라든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상당 부분 성능적인 부분이 뛰어나다고 언론에 이제 또는 업계에 알려진 부분에 저희 가상 방화벽이 같이 연동이 돼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접목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준비한 이 누타니스 환경의 고객사 환경 접목 사례는 기본적으로 누타니스 베이스에 JNAP을 설치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저 아이디 에이전트 연동 방식을 사용해서요. AD 인증 서버에 로그인한 ABCD라는 어떤 사용자 베이스로 차등적인 보안 서비스 접목을 바탕으로 한 그 고객 서비스, 즉 애플리케이션 활용도를 차등두어서 접목시키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보안의 어떤 정책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올해는 이제 12월이니까 끝났죠. 이제 내년도 아마 핫하게 고객사 환경 내에서 많은 접점으로 고객분들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 및 소망 그리고 이제 그 기대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KVM을 꾸리는 어떤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준 가상화 이미지를 프리즘 콘솔을 바탕으로 해서 임포트 시킨 상태에서 가상 방화벽을 배포하는 형식으로 연동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 프리즘 콘솔 상에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상 이미지를 콘솔 상에서 UI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각각의 연동되는 화면, 뭐 대표적인 화면은 이따 뭐 소개가 되겠지만요, 실제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각각의 호스트에 설치가 되고 있는 VM들에 대한 시스템 현황이라든지 트래픽 유형에 대한 부분을 요약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를 바탕으로 설치된 저희 제품을 웹 브라우저 상에서 웹 UI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삭제하고 자연스럽게 연동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VMware의 NXS처럼 자동화된, 특히 또 NFV 환경처럼 고도화된 기포까지는 아직 못 일어났고요. 양사 모두 이제 새로운 로드맵을 적용시키기 전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API 구조로 해서 중앙 컨트롤할 수 있는 양사의 제품을 바탕으로 통합 컨트롤을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오늘 오전에 기조 연설 제너럴 세션에서도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제 그 아키텍처 분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 저희와의 유스 케이스 그리고 이제 보안을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베이스 환경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서드 파티 제품을 연동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제공되고 있는 유스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가상 방화벽을 제가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클라우드 공간의 관문형에서 떡 자리매김하면서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방법론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서도 이제 VPN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여담이지만 이제 선수들끼리의 또 리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VPN과 보안은 또 이제 각자 맡은 바 역할이 있는 벤더들에게 이게 또 이렇게 역할론을 넘겨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유스케이스 2는 이제 VPN과 관련된 부분을 차세대 방화벽이 인입이 되는 순간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접점해서 VPN의 엔드포인트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 프라이빗 존에 구성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시스템 환경 내에 있는 물리적 장비와 퍼블릭 클라우드 존에 게이트웨이에 설치된 가상 방화벽이 V2V로 연결할 수 있는 B2B 환경이 구성 가능하게끔 IPsec 터널링을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트 웨스트를 이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VM to VM을 처리하는 방법론으로 실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게이트웨이 형식의 그 논리적 가상 방화벽을 하단부의 서비스 존으로 인입해서 각각의 VM 처리하는 부분, VM들끼리의 어떤 서비스를 확인해 주는 방법론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해 놓고 있는 방법론. 그래서 총 3가지 유형으로 서비스를 이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유스 케이스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IPS용으로 외부의 어떤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하는 방법론으로 실제 글로벌 멀티 리전에 이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콘솔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어느 검색창이건 팔로알토 또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또는 뭐 VM 시리즈 이렇게 치시면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제품군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크게 3가지지만 2가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들형 제품이라고 해서요. 아마존의 가장 큰 장점인 시간 단위 과금을 책정해 가면서 내가 쓴 만큼 돈 내게 하는 그런 요소로 이제 번들 제품군을 같이 이제 탑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BYOL이라고 하는 모델로 흔히 이제 한국 환경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고객분들께서는 유지보수 측면에 있어서 항상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어떤 방법론을 많이 취하고 있고 또 기술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번들 제품 같은 경우는 케이스 오픈하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죠. 전화가 이제 샬럿샬럿 날아옵니다. 아주 잘 오더라고요, 전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꺼리시는 이제 한국형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BIOL 모델을 구매하셔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고 이미지 띄우신 다음에 라이센스를 적용하시면 물리적 제품을 사신 것과 똑같은 효과로 서비스 접목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BIOL이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한국형이죠. 우리는 이제 얼굴 보고 일해야 이제 또 맞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아니죠. 아마존이 올 1월 초에 서울 리전을 오픈하면서 이제 리전도 그 한국 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뭐 작년 이전까지는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시는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유출 부분을 꺼리시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에 대한 베이스 즉 더 나가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리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 리전이 오픈하면서 이제는 조금 달라졌고요. 더 나가서 이제 그 클라우드와 관련된 여러 법령들이 개선이 되면서 아마 향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아주 무한적인 요소로 무한적인 속도로 이제 급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MS 에이저 환경까지도 아마 이제 더 급속도로 발전돼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되는 모습은 이제 번들 제품과 BYOL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퀴즈 이후에 저 바깥의 세션에서도 오늘 제가 강조한 부분이 다 이제 답으로 제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최근에 이제 핫한 내용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방법론으로 저희가 아마존의 아마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많이 이제 오픈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오토 스케일링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보안 관점에서의 오토 스케일링이 참 힘든 내용이죠. 정책을 수백 개에서 수천 줄에 가까운 어떤 보안 정책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래픽량이 늘어나서 떡하니 자원이 또 올라와요. 뭐 다음 달 됐더니 또 늘어나서 또 올라옵니다. 환장을 노리시죠.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구조로 명확하게 구성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는 거죠. 뭐 관리자들의 모든 고민, 그럼 이제 자동화시키는 게 제일 답이라는 겁니다. 뭐 아마존에서 기존의 저희가 보는 레거시 보안이 빠져 있는 레거시 관점에서 본다면은 단순하죠. 서비스 포트별로 ELB나 또는 최근에 나온 ALB를 매핑으로 해서 서비스 구성을 하면 끝났는데 보통 하나의 리전 또는 하나의 에이젯을 딱딱하니 이제 단면을 쳐다보시게 되면은 한 회사에 ELB가 막 몇백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20메가짜리 서비스도 ELB로 동작하고 쉬우니까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체계화되게 트래픽을 정리하는 구조로 변경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상 방화벽도 들어가게 되시면서 트래픽이 증가하는 시즌이나 타임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화돼서 관리자가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다 늘리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스케일 아웃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을 오토 스케일링의 어떤 기법을 그대로 수용해서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해서 저희 가상 방화벽이 총 10개까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아마존 베이스에서는 뭐 클라우드 폼에서 CFT를 사용하고 람다를 통한 푸시 방법, API를 푸시하는 방법론과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떤 특정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자원을 확장시키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고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아마존의 S3에 적용되어 있는 부트스트래핑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가상 방화벽의 이미지를 정책화시켜서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연동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중앙 정책 자동화라든지 로그 저장까지 연동할 수 있는 파노라마까지 함께 접목을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말씀드리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리전에 2개의 에이전시 있다고 가정할 때 CFT를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 파노라마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요.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 안에 현재 적용하는 트래픽 양은 하나의 가상 방화벽만이 필요한 트래픽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클라우드 와치에서 모니터링 해봤더니 밑단에 외부 접점이 많아서 웹서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임계치의 매핑이 딱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3에 있는 부트스트래핑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컴피그 파일을 올린 상태에서 실제 가상 방화벽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모델이 하단부에 존재하고 있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 안에 있는 자원들의 트래픽 양에 따른 증가에 발맞춰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여 있는 저희 가상 방화벽이 맥시멈 10개까지 확장이 돼 나가면서 실제 인아웃되는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성된 있는 데모는 저희 바깥에 제 랩탑에 실제 아마존 콘솔에 접속한 화면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방문을 해주시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아마존 관점에서의 오토 스케일링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론으로 최근 트렌드에 맞는 트래픽 분기를 효과적으로 접목시킨 4세대 보안 관점의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혁신적인 가시화 툴, 가상 공간의 가장 맹점인 가시화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드 파티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론을 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보안 제품 하나만 구입하셨는데 레이어 7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다 가시화적인 방법론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안 트래픽을 처리했는지까지도 함께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히 혁신적인 가시화적인 툴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시면은 트래픽 로그상에서 기본적으로 인아웃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로그를 텍스트 단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출력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3인 로그, 위협과 관련된 로그, 과연 우리 장비로 들어오는,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위협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3인 로그 관점에서 이제 요약해서 리포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핫한 APT 공격 방어와 관련된 랜섬웨어 공격이 침입이 됐다고 했을 때에도 저희가 와일드파이어라고 불리우는 APT 솔루션을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동작시켜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샌드박스를 활용한 방법론으로 서비스 접목을 시켜드릴 수 있는, 즉 APT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해당되는 로그를 추려서 볼 수가 있고요. 이 해당되는 로그는 이제 샘플 퍼슨 리포트를 통해서 각각의 가상 VM에서 동작한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리포트를 산출해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일드파이어 컨텐츠와 안티바이러스의 어떤 멀티 로그를 같이 추릴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딱 1분 3초 남았는데 이제 정확하게 40분의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한 분도 주시지 않고 너무나 잘 경청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상 플랫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다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벤더사라든지 어떤 그 행사장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혹시라도 고객사에서 오늘 오신 고객분들께서 한 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POC라든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부스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온사이트 세미나 또는 POC를 통해서 여기서 보여드린 내용 외에 실제 저희의 가상 방화벽에 대한 모습을 낱낱이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참고로 SLR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이제 진단 서비스도 가상 또는 물리적 환경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분이라는 시간, 뭐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후에도 많은 다른 장소 또는 뭐 행사장이나 세미나장이나 미팅 간에 혹시라도 봤던 기억이 있으시면은 안쪽해 주시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시간상 두 개의 선물은 오늘 제가 쫙 보니까 너무 경청을 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제 여기 한마 세 번째 그 흰옷 입으신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이제 오시면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분 아닐까 싶은데 예, 그럼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